동영상 되는지 한번 체크 좀 할게요. 오씨, 오씨, 왜 그래? 오, 오. 이거? 네. 글쎄, 처음부터 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베일로그를 통해 CPU 텀 프로젝트를 맡게 된 유태영입니다. 저는 베릴로그를 통해서 FPGA CPU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프로그램은 비바도를 사용했습니다. CPU 설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CPU 구조에 대해 설명할 거고, 두 번째로 제가 만든 앱에 대해서 앱 제작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 세 번째는 시뮬레이션, 그리고 동작 영상, 그리고 느낀 점 및 고찰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CPU 구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CPU 구조에 대해서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명령어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명령어 CPU의 구조를 크게 봤을 때 저는 패치 모드랑 디코더 모드랑 익스큐트 모드라고 해서 명령어를 메모리에서 먼저 가져온 다음에 그 명령어를 해독하고 그 후에 그 명령어대로 실행하는 단계로 나눠봤습니다. 메모리에서 메모리엔 램이 들어있는데 저희는 16비트에 512개의 이제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램을 썼고 거기서 컨트롤 데이터엔 롬이 있는데 거기로 이제 명령어를 보내면 컨트롤 데이터에서 그 명령어를 받으면 그 명령어에 맞는 이제 컨트롤 이제 인스트럭션들을 보내서 데이터 패스와 PC를 조정한 후 다시 또 메모리에 들어간 후 메모리에서 다시 컨트롤로 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했습니다. 명령어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봤는데요. 명령어는 저희는 이제 16비트를 썼는데 OP 코드와 뒤에 오퍼랜드를 합쳐서 저희는 명령어를 사용했습니다. OP 코드는 이제 오퍼레이터 코드라고 해서 연산자 코드인데 이제 오른쪽 아래 예시를 든 것처럼 만약 3 플러스 5라는 문장이 있을 때 3과 5는 오퍼랜드이고 플러스가 이제 OP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 오퍼랜드는 저희가 이제 값을 사용할 때는 변수나 상수가 될 수 있지만 또 저희가 원할 때는 또 메모리 주소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 이제 처음부터 따라가 보면 메모리에서 먼저 저희가 여러 가지 코드들을 저장해 놓고 거기서 IR로 16비트짜리 이제 인스트럭션을 쏩니다. 그러면 이런 그림이 되는데 메모리에서 IR로 16비트를 보내고 IR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앞에 상위 7비트는 OP 코드로 들어가고 뒤에 있는 9비트는 이제 앞에 3비트는 DR, SA, SB로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합쳐서 총 16비트가 IR로 들어간 후에 DR과 SA와 SB는 이제 밖으로 보내지고 OP 코드는 롬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IR에서 받은 다음에 롬으로 보내면 롬에서 그 받은 OP 코드에 맞는 28비트짜리 인스트럭션을 이제 보내게 되고 이게 실제로 이제 CPU에서 데이터 패스에서 일을 하고 다른 나머지 부분을 세팅하는 신호들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 맨 왼쪽부터 보면 컨트롤 메모리에서 IR에서 컨트롤 메모리로 16비트 OP 코드를 보내면 컨트롤 메모리에서 그거에 맞는 28비트짜리 값들을 보내고 그게 이제 옆에 펑션 유닛과 레지스터 파일에서
연산이 실행된 후 메모리에 저장되고 그런 식으로 CPU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DR과 SA와 SB는 맨 오른쪽에서 보시듯이 PC로도 들어가는데 SA와 SB는 레지스터 파일에서 A 값과 mux A와 mux B에서 A와 B 값을 설정하는 select S, select A, select B인데 DR은 DR은 디코더에 들어가는 값을 결정하는데 어 저희가 이제 그 DR과 SA와 SB 값을 저희 기능 중에 브랜치 기능을 만나면 그때는 PC 값을 평소에는 PC 값이 플러스 1씩 증가하지만 그때는 PC 값을 많이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DR과 SA, SAB를 활용해서 PC 값을 바꿉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표현한 건데 PC가 평소에는 플러스 1씩 증가되기 때문에 램에서 봤을 때는 램에 이렇게 값이 저희가 저장을 해 놓으면 맨 왼쪽이 이제 PC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PC가 1 증가함에 따라서 PC 값이 증가하면서 그 옆에 있는 OP부터 SB 값을 순서대로 이렇게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그거를 롬에서 받으면 롬에서는 받은 왼쪽에 OP 코드를 또 찾아서 오른쪽에 있는 28비트를 명령하게 되는 겁니다. 잘못했네요. 근데 이제 이건 전체적인 구조이고요. 이걸 이제 활용해서 이제 앱을 제작했는데 저희가 만든 앱은 솔팅 앱입니다. 정렬 앱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세히 이렇게 코드를 순서대로 0번부터 56번까지 넣었고 핵심은 중간에 있는 23번과 24번인데 여기서 스위치를 하면서 직접 메모리에 들어가서 데이터의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이때 MW 신호가 켜집니다. MW 신호가 켜진 이유는 메모리에 직접 컨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MW가 이때 신호가 켜집니다. 이게 정렬 전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인데요. 정렬 전에는 뒤죽박죽 돼 있고 막 작은 값, 큰 값이 정렬되지 않았는데 정렬 후에는 작은 값부터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주르륵 병렬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동작 영상입니다. 이게 반짝이는 거는 그 형광등 주파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보면은 잘 보입니다. 보신 것 같이 작은 순서대로 작은 것부터 커지면서 점점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느낀 점이 고찰입니다. HL 방식의 코딩은 처음이라서 처음에 굉장히 많이 헤맸고요. 코딩도 전혀 할 줄 몰랐는데 동작 방식에 대해서 구조와 흐름을 먼저 이해하고 나니까 큰 틀을 먼저 이해하고 나니까 이제 좀 더 수월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동작 방식에 대한 이해가 많이 늘었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또 코드 결과를 체킹하면서 내가 뭐가 틀렸나 뭐가 잘 되고 있나 그걸 보는 실력도 많이 늘었습니다. 감사합니다.